할머니 뼈를 스펀지로 만든 검은 물의 정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자 할미예요. 젊어서는 농사일로 뼈 튼튼하다는 소리 지겹게 들었는데 70 넘으니 이게 웬일인가 싶어요. 글쎄 의사 선생님이 제 뼈가 스펀지처럼 숭숭 뚫려 뼈 나이가 90대라지 뭐예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허리는 자꾸 굽어서 정말이지 서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마셔온 이 검은 물 때문이라는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뭔지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이유 모르게 뼈가 시큰거리고 약해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 자랑이던 뼈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말이야 젊어서부터 뼈 하나는 정말 자신 있었어. 농사일하며 뼈대 굵기로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웠지. 튼튼한 뼈는 평생 나의 자랑이었어. 그런데 70줄에 들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부쩍 느끼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인 줄 알았어. 밭에서 돌 옮기다 허리 삐끗하거나 오래 서 있으면 무릎 시큰거리는 정도였지.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 걷는 것도 시원찮고 뼈마디가 수시로 욱신거렸어. 가장 충격이었던 건 집 안에서 발을 헛디뎌 벽에 살짝 부딪혔는데 너무 아픈 거야. 젊었을 땐 끄떡없던 일인데 말이야. 며칠을 엉덩이 아파 파스 붙이고 누워 지냈어. 거울 속 내 모습도 말이 아니었어. 키는 줄고 허리는 점점 구부정해지는 게 눈에 보였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쳤지. 평생 강골로 살아왔는데 내 뼈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어.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병원 문을 두드렸단다. 이장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 내 뼈가 나를 배신하다니. 뼈 나이 90세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튼튼했던 제가 이젠 작은 충격에도 온몸이 아프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 진단 후 제 몸은 거짓말처럼 더 빨리 망가지는 느낌이었답니다. 가장 먼저 허리 통증이 찾아왔어요. 예전엔 바칠도 거뜬히 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허리가 점점 굽어가는 것 같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뚝 하고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어요. 한 번은 마당에서 김치통을 옮기다 삐끗했는데 그 충격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지 뭐예요. 이젠 정말 유리 조각처럼 약해진 것 같았답니다. 자식들도 제 모습을 보며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엄마,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외출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매일 쏟아지는 걱정 어린 잔소리에 미안함과 서운함이 뒤섞였죠. 손주들이 와도 예전처럼 활짝 안아줄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까봐 늘 마음 졸였답니다. 집안일은 물론 텃밭 가꾸기는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시장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이 대신 봐주는 날이 늘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젊은 시절 튼튼했던 김영자는 이제 더 이상 없었어요. 매일 약해져가는 뼈 때문에 제 마음도 스펀지처럼 숭숭 뚫리는 것 같았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될 것 같아 너무 막막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3장 90대 뼈 나이에 털썩 주저앉았지 뭐야. 내가 말이야 젊어서는 소 힘줄 같다고 자랑했잖아. 밭일이며 논일이며 남들보다 세곱절은 거뜬히 해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점점 더 굽어오고 작은 돌부리에만 걸려도 악소리가 나게 무릎이며 발목이 시큰거리는 거야.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살짝 부딪혔는데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지 뭐야.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예전 같으면 끄떡없었을 텐데 너무 쉽게 넘어진 내가 한심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어. 며느리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지. 병원에 가는 내내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은 내 상태를 들으시더니 골밀도 검사라는 걸 해보자고 하셨어. 침대 같은 곳에 가만히 누워서 기계가 스르륵 움직이는데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걸 다 할까 싶어 겁이 나더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초조하게 앉아 기다렸지.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내 차트를 보시더니 한숨을 폭 내쉬면서 그러시는 거야. 할머니, 뼈 나이가 글쎄 90대 후반이세요. 하는데 내 귀를 의심했지 뭐야. 70평생 튼튼한 뼈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90대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나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내 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싶고 젊어서 그렇게 몸을 함부로 썼나 싶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 선생님 말씀이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스펀지처럼 숭숭 구멍이 뚫렸다는 거야. 옛날에는 뼈가 단단해서 철근 같았다면 지금은 빈 공간이 많아져서 약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키도 줄어들고 허리도 자꾸 굽는 거라더라. 뼈가 스펀지처럼 녹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서 평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왜 그리 뼈 아프게 들리던지 내가 뭘 잘못 먹고 마셨는지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지 뭐야. 사장 할머니 뼈를 되살릴 특급 처방.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3가지 비밀. 그 검은 물 때문에 뼈가 스펀지처럼 망가졌다는 걸 알고 나니 충격과 동시에 간절함이 밀려왔지 뭐예요. 이제라도 뼈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해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가 의사 선생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하고 용기를 주셨죠. 선생님은 제게 크게 2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나쁜 습관 버리기, 둘째는 좋은 습관 들이기였어요. 우선 매일같이 마시던 그 달콤한 검은 물은 당장 끊으라고 하셨어요. 뼈를 스펀지처럼 만드는 주범이었으니까요. 그 대신 물이나 구수한 곡물차를 마시라고 권해주셨죠. 처음엔 입이 심심했지만 맹물도 마시다 보니 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뼈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한대요. 칼슘 많은 우유, 요구르트, 등푸른 생선, 잔멸치 같은 것들요.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하는 것도 필수라고 하셨어요. 제가 젊어서 농사일하며 햇볕은 충분히 쬐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도 있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운동이었어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요. 처음엔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계단 오르기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뼈가 약해서 넘어질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꾸준히 하면 뼈뿐만 아니라 근육도 튼튼해져 낙상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안 할 수가 없었죠. 물론 병원 약도 빼놓지 않고 먹었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 모든 걸 꾸준히 해야만 뼈가 천천히 다시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당장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그 말을 믿고 저는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을 시작했답니다. 오장검은 물을 끊고 뼈를 위한 작은 습관들을 시작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평생 그리도 좋아하던 검은 물을 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지 뭐예요. 처음엔 시원한 탄산음료 생각이 간절해서 참 힘들었지만 내 뼈를 숭숭 뚫는 주범이다 하고 되뇌면서 꾹 참았어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 우유를 마셨죠. 그리고 식단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칼슘 많은 멸치, 우유, 시래기를 챙겨 먹고 비타민 D를 위해 햇볕도 자주 쬐러 나갔답니다. 밭일은 힘들지만 동네 공원 산책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굽은 허리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했는데 한 걸음씩 천천히 걷다 보니 몸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니까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쑤시던 허리 통증이 전보다 덜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좀 더 가벼워진 걸 느꼈죠. 물론 아직 젊은 아가씨들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작은 충격에도 뼈 부러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다음 검사 때 뼈 밀도가 아주 조금이지만 좋아졌다고 꾸준히 하시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 뼈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네요. 육장 기적 같은 뼈나이 변화, 내 삶이 달라졌지 뭐니. 내가 그 검은 물을 끊고 매일 걷고 멸치랑 우유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석 달쯤 지났을까? 병원에서 예약된 검사를 받는 날이 되어가고 있었죠.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들으러 갔죠. 선생님이 내 뼈밀도 검사 결과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김영자 어르신, 뼈 나이가 90대에서 70대 초반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골밀도가 좋아진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절망적이었던 진단에 비하면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허리 아파 설거지도 겨우 하고 넘어질까 봐 매 순간 조심스러웠는데 이젠 훨씬 편안해졌어요. 제일 좋은 건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하면 맘 놓고 안아주고 신나게 걸을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영감도 내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걸 보더니 영자씨,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구먼. 하고 좋아하더라고. 동네 친구들도 비결을 묻기 바빴어. 물론 굽었던 허리가 쫙 펴진 건 아니지만 뼈가 튼튼해지니 통증도 줄고 불안감 없이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한 뼈를 지킬 생각이에요.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내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대됩니다. 영자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 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젊어서 아무리 뼈가 튼튼하다 자부해도 나쁜 습관은 정말 무섭다는 걸 내가 직접 겪어보고 알았지 뭐예요. 내 몸에 좋은 것만 가려먹고 나쁜 건 딱 끊는 게 최고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한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지내야죠.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할머니들 기운 펄펄 나게 하는 비법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